조용히 이불 속을 파고드는 손길은 분명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손길에는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모른 척 그를 받아들였어요. 이 순간 남편이 아니라도 상관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누군가가 지연의 품을 깊게 파고드는 순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연이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지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모든 일은 한 달 전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은 늘 그랬듯 남편 강우의 셔츠를 다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2세 학원 행정실에서 15년을 일하며 기른 꼼꼼한 성격 덕분에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녀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거든요.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분명 자신이 사용하는 향이 아닌 그 냄새를 지연은 마치 사진을 찍듯 선명하게 기억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보, 어제 늦게 들어왔네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우는 신문을 펼쳐든 채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평소보다 더 무뚝뚝한 반응이었죠. 그리고는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는 어젯밤 입었던 옷들을 곧바로 세탁기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강우는 원래 옷 정리에 무관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지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카페 로맨틱에서 28,000원이 결제되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강우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혼자서 그 정도 금액을 쓸 리가 없었거든요. 학원에 도착한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등산동호회 단톡방을 열어보았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미라가 어제 올린 사진에서 발걸음이 멈췄죠. 오늘 친구와 차 한 잔이라는 글과 함께 올린 카페 사진. 유리 테이블에 비친 반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강우가 항상 차고 다니는 금색 시계가 어렴풋이 보였거든요. 설마,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사진을 업로드한 시간은 오후 3시 40분, 강우의 카드 결제 시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같은 시간에 정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죠. 점심시간, 지연은 미라의 남편인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우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정훈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정훈 씨, 안녕하세요. 미라 씨, 요즘 어떠세요? 동호회에서 자주 못 봤는데. 아, 지연 씨, 미라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 일이 바빠서 집에서도 늘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훈의 목소리에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미라가 외출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서요. 친구들 만난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훈 역시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투에서 의심과 불안이 묻어났거든요. 그날 저녁 강우가 돌아오자마자 지연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정훈 씨네랑 바다 펜션 가는 거 어때요? 날씨도 좋다던데. 강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빨리 대답했습니다. 좋지, 정훈이한테 연락해볼까? 그 순간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말이에요.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강우를 바라보며 28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교 후배로 만나 연애 6년 만에 결혼한 강우는 한때 지연에게 전부였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루 종일 마주치는 시간이 아침 15분, 저녁 시간 텔레비전 앞에서의 몇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 씨, 어제 강우 씨랑 펜션 여행 얘기했죠. 미라 씨는 뭐래요? 아, 그거요? 미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서 기분 전환도 될 것 같고요. 정훈의 목소리에서 뭔가 체념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걸로 할까요? 제가 펜션 예약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안의 펜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방 구조와 공용 공간, 심지어 주변 산책로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바다뷰 펜션이라는 곳을 예약했죠. 거실이 넓고 바베큐장이 있어서 네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지연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하고 현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정말 불륜 관계라면 이틀 동안 함께 있으면서 반드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연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자존감 회복에 대한 절실함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바보처럼 속고만 있었다면 그것만큼은 확실히 해두고 싶었어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목요일 저녁, 단톡방에 펜션 정보를 올리자 반응이 빨리 왔습니다. 미라가 먼저 답장을 보냈어요. 와, 바다뷰 멋지네요.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좋은데요. 그리고 몇 분 뒤 강우가 답했죠. 위치도 좋고 시설도 괜찮네. 잘 골랐어. 하지만 지연이 주목한 건 미라와 강우의 메시지 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호응적이고 은근히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특히 미라가 우리 모처럼 제대로 라고 쓴 글에 강우가 웃는 이모티콘으로 바로 반응한 것도 이상했어요. 평소 강우는 톡방에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금요일 오후,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추측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여보, 짐 다 쌌어요? 강우가 방에 들어와 물었을 때 지연은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딘지 들뜬 기색이 보였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림새를 꾸민 것도 눈에 띄었죠. 네, 다 쌌어요. 그런데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요. 이번 여행에서 푹 쉬어야겠어요. 그러게, 나도 좀 머리 식히고 싶었어. 강우의 대답은 뭔가 이중적으로 들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4시, 두 대의 차가 서울을 출발했어요. 앞서가는 차에는 지연과 강우가, 뒤따르는 차에는 정훈과 미라가 타고 있었죠. 첫 번째 휴게소에 들렀을 때 네 사람이 모두 만났는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 미라 씨 새로 머리했네요. 잘 어울려요. 지연이 말하자 미라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기분도 내볼 겸요. 그때 강우의 시선이 미라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잠깐 머물렀다가 황급히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걸 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동해로 향하는 길, 지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동해안 펜션에 도착한 건 밤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네 사람은 짐을 풀며 각자의 방을 정했어요. 지연과 강우는 바다가 보이는 큰 방을, 정훈과 미라는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을 사용하기로 했죠.
펜션 사장이 친절하게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펜션 앞 산책로가 정말 좋아요. 특히 저녁에 커플들이 많이 거닐어요. 바다 소리 들으며 걸으면 정말 로맨틱하거든요. 그 말에 강우와 미라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서둘러 피하는 걸 지연은 포착했습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바베큐 준비나 할까요? 정훈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고 네 사람은 펜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베큐 그릴에 불을 피우고 준비해온 고기와 채소를 꺼내 놓으며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미라가 강우에게만 유독 친근하게 굴었거든요. 강우 씨, 이 고기 간 좀 맞춰봐 주세요. 당신이 제일 잘하잖아요. 미라는 고기를 집는 집게를 강우에게 건네며 자연스럽게 팔이 스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강우 역시 그 접촉을 피하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미라가 건네는 컵을 받을 때도 양념을 발라달라고 할 때도 둘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맥주 좀 따라줄래요? 지연이 강우에게 말했을 때 강우는 마치 깨어나듯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미안. 뭐라고 했지? 평소 강우답지 않은 산만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미라 쪽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웃음이 평소보다 훨씬 애교스럽고 의도적으로 들렸거든요. 한편 정우는 다른 쪽에서 조용히 고기를 뒤집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도 뭔가 불편함을 감지하고 있다는 게 역력했죠. 가끔 미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자, 건배해요. 오랜만에 사명이 함께 나온 여행이니까. 미라가 맥주잔을 들어올리며 밝게 말했지만 그 밝음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지만 각자의 마음은 제각각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베큐를 마치고 해변 산책로를 걸었을 때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연은 강우와 미라는 정훈과 걸어야 할 텐데 어느새 강우와 미라가 앞장서서 나란히 걷고 있었거든요. 둘은 바다 풍경을 핑계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점점 앞서 나갔고 지연과 정우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이 시원하네요. 정훈이 어색하게 말을 걸었고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앞서 걷는 강우와 미라의 모습을 보며 각자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펜션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차 한 잔씩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미라가 갑자기 하품을 하며 일어섰어요. 아, 피곤하네요. 먼저 들어가서 씻을게요. 그리고 몇 분 뒤 강우도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바람 좀 쐬고 올게. 담배 한 대 피우고. 강우는 슬리퍼를 신으며 문 쪽으로 향했는데 그때 지연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강우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미라도 조용히 슬리퍼를 챙기며 뒤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거실에는 지연과 정훈만 남게 되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심야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죠. 시계바늘이 자정을 가리킬 때까지도 강우와 미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강우와 미라가 돌아오지 않자 거실의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연과 정우는 각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산책이 좀 길어지네요.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담담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바다 바람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지연도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28년을 함께 산 남편의 거짓말하는 습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훈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요? 미라가 위치 공유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해변 산책로 끝자락에 있네요. 정훈이 휴대폰 화면을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상에 표시된 미라의 위치는 펜션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강우도 함께 있다는 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던 순간 정훈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연과 같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느끼고 있었죠. 요즘 미라가 달라졌거든요. 전화할 때 목소리도, 집에 있을 때 표정도.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소홀해진 게 말이에요.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훈의 말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강우 씨와 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마주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도 안 돼요. 아침에는 각자 바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만 보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정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미라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그게 강우일 거라곤 생각 못했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우 씨가 변했다는 건 느꼈는데 하필 미라 씨일 줄이야. 시계는 벌써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정훈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로웠으면서도 서로에게 기대지는 못하고. 지연이 정훈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어요. 무너진 자존감, 배신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까지도 말이죠. 정훈 씨, 지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정훈이 그 손을 잡는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전류가 흘렸습니다. 지연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은 서로 상처받지 말아요. 우리끼리라도.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정훈에게 끌리는 마음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정훈뿐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했거든요. 정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라에 대한 분노보다는 지연의 따뜻함에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러는 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만은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지연이 정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복수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의 숨소리가 커져 갈수록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갔거든요. 거실에 불이 꺼지고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갔어요. 새벽 3시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우와 미라가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펜션 안은 조용했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을 뿐이었어요. 새벽 6시, 지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에서 강우가 코를 골고 있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통 집에서는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들기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깊게 잠들어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에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정훈과 함께했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복수였는지 진심이었는지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지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지연이 돌아보니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 달리 복잡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색함보다는 묘한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죠. 후회하세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후회라기보다는 이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미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 벌써 일어나셨네요? 저도 커피 한 잔 주세요.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정훈을 번갈아 보며 뭔가 눈치를 살피는 듯 했어요. 곧이어 강우도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평소보다 기분 좋은 표정이었지만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어색해했어요. 자, 그럼 아침 먹고 해변 구경이나 할까요? 미라가 제안했지만 네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자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펜션 사장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러 와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런데 산책로에 커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새벽까지도 거닐던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 말에 강우와 미라가 동시에 컵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힐끗 바라보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일찍 들어와서 잘 몰랐네요. 지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내심으로는 확신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네 사람의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나올 농담이나 일상 얘기도 나오지 않았죠. 미라 씨, 손목에 뭐가 묻었네요. 정훈이 미라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래 같은 것이 묻어 있었어요. 아, 이거요? 어디서 묻었나? 미라가 당황하며 손목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해변 모래였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거든요. 한편 강우는 지연의 머리카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샤워를 했는데도 아직 촉촉한 상태였거든요. 여보, 머리 언제 감았어요? 새벽에 잠깐 씻었어요. 바닷바람 때문에 끈적해서요. 지연의 대답에 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펜션을 떠나기 전 네 사람은 각자 짐을 정리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며 사장이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런데 어젯밤에 펜션 주변이 좀 시끄러웠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시끄러웠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새벽 늦게까지 산책하는 소리도 들렸고 중간에 방문 여닫는 소리도 좀 났더라고요. 혹시 불편하셨나 싶어서요. 그 말에 네 사람 모두 침묵했어요. 각자가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두 대의 차는 다른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마치 서로를 피하려는 듯 말이죠. 지연은 차 안에서 가방 속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 강우의 휴대폰을 백업해둔 것이었죠. 이제 그 안에 담긴 진실을 확인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쯤이었어요. 강우는 피곤하다며 곧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지연은 그 틈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 속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지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강우와 미라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만남 약속들까지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거든요. 사흘 후 주말 저녁 6시.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 지연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와 출력해둔 몇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여행 후
사흘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정리한 증거 자료들이었죠. 곧이어 강우가 들어왔고 뒤이어 정훈과 미라도 나타났습니다. 네 사람이 한자리에 앉는 건 여행 이후 처음이었어요. 여행 정리나 할 겸 만나자고 해서 나왔는데 정훈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떠 있었거든요. 정리할 게 있긴 있네요. 지연이 조용히 말하며 테이블 위에 문서 한 장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강우와 미라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출력한 것이었어요. 이게 뭐야? 강우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미라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카페 로맨틱에서 만났죠. 오늘 기분이 어때요? 당신 때문에 마음이 설레요. 이런 대화들 기억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히 발음하며 말했어요. 23일에는 오늘 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30일에는 우리 사이가 들키면 어쩌나 걱정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지연이 계속 읽어내려가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고 있었어요.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이건 오해예요. 그냥 친구 사이에. 친구 사이에 당신 품에 안기고 싶다고 하나요? 친구 사이에 호텔 예약 확인 메시지를 주고받나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50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죠. 자기야,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강우가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28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실수였어. 정말로. 강우의 변명에 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실수라고요? 석 달 넘게 지속된 게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정훈의 목소리에는 억눌러온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미라,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한테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대화도 안 하면서 강우하고는 매일같이 연락을 했다고?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생각해봐. 당신은 날 여자로 본 지가 언제야? 집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다고 불륜이 정당화되는 거야? 카페 안이 점점 어수선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바라보기 시작했고 직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가서 얘기해요.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집어들며 덧붙였어요. 이 안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사진들, 통화 기록들, 그리고 여행 전날 주고받은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메시지까지요. 네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공기는 차가웠지만 네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 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다시요? 뭘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사랑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훈도 미라에게 말했어요. 미라야, 우리도 끝이야. 이혼 절차 밟자. 정훈 씨,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년, 30년 가까이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충격은 생각보다 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과 정훈의 휴대폰에 동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2주 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네 사람은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과 조정위원이
차례로 서류를 검토하며 재산 분할과 이혼 조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은 합의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장 찍어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따라 네 사람은 차례로 도장을 찍었어요. 지연이 도장을 누르는 순간 28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것이었죠. 옆 테이블에서 정훈과 미라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었고요. 법원 복도로 나온 네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연과 정훈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었고 강호와 미라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춰섰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우린 자유야. 강호가 미라에게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막상 결혼이 깨지고 나니 그동안 감춰왔던 열정도 함께 식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자유라. 그래, 이제 자유구나. 미라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아닌 허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강우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우리 함께 살아야지. 하지만 강우의 대답에도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불륜으로 만난 관계였기에 정작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자 어색함만 남은 것 같았어요. 한편 지연과 정우는 법원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홀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힘드셨죠? 정훈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해요. 지연이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행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멀게만 느껴졌어요. 지연 씨, 그날 밤 후회하세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그때 우리 둘 다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맞아요. 복수심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쉬움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혼자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고 정훈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둘 다 오랜만에 진정한 의미의 혼자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강우와 미라 둘 사이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먼저 불만을 터뜨렸어요. 강우 씨, 솔직히 말해요. 나 이렇게 모든 걸 잃을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서로 원해서 시작한 거 아니야? 원했다고요?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거예요? 미라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정훈이한테 불만이 있어서 나한테 온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우리 둘 다 도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이라고 포장하려고 하니까 이상하죠.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그동안 감춰왔던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미라야, 넌 늘 내 욕심만 챙겼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 욕심이요? 당신은 어때요? 집에서 지연 씨한테 받던 스트레스를 나한테 푼 거 아니에요? 강우와 미라는 결국 한 달도 못 버티고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졌어요. 불륜의 스릴은 있었지만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자질은 서로에게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편 지연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전셋집이었어요. 5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죠. 벽에는 그동안 취미로 배웠던 수채화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베란다에는 직접 키우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연이 문을 열어보니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정훈을 맞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편안한 친구 같은 분위기였죠.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정훈 씨는요? 저도요. 중고차 매매업도 잘 되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훈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지연 씨 취향이 곳곳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차 드릴까요?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후회해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복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잖아요.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는데. 지연이 정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덕분에 제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어요. 강우 씨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그냥 아내, 집안이라는 사람으로만 봤는데 당신은 달랐어요. 정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세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복수도 아니고 외로움 때문도 아닌 진짜 서로를 위한 시작 말이에요. 지연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정훈 씨, 저는 이제 저부터 제대로 세우고 싶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미라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요. 정훈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면서요. 그렇게 하죠.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전시회 같이 보러 가실래요? 좋아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요. 물론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정훈이 문을 나서며 돌아보자 지연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 혼자 남은 지연은 베란다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에 정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의 만남이 오히려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를 속이거나 속지 않아도 되는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나이 50이 넘어서 찾은 진짜 사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지연은 정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 주 전시회 기대할게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저도 기대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우자의 배신,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혹은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더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만약 같은 상황이 내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